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가 오는 2028년 새만금 국가산단에 조성됩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2차 전지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차 전지 품질 고도화와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업 유치 등이 기대됩니다. 익산의 친환경 쌀 전량이 생산과 동시에 납품되는 순환구조가 정착됐습니다. 올해 생산량 1,800톤 가운데 97.2%인 1,750톤이 이미 기업과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기로 계약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판매액은 5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 신흥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없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상가나 중앙체육공원 등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군산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기물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펜션 측을 의심하고 펜션 측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가 오는 2028년 새만금 국가산단에 조성됩니다.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됐기 때문인데요. 2차 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은 실시간 분석 장비를 이용해 2차 전지 성능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새만금 산단 209. 이곳에는 오는 2028년 2차 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전북자치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차 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도는 5년간 국비 150억 4천만 원 등 모두 369억 3천만 원을 들여 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새만금 산단 209에 5,000평 정도를 우선은 연구단지로 매입을 할 예정이고 그 안에 한 연구센터를 이번에 하나 끌고 왔고 사업비 370억 가운데 200억은 실시간 분석 장비 20여 종 구축에 사용됩니다. 국내 2차 전지 분석 장비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셀 모양과 불순물 확인 등 기본 분석만 가능해 성능 결정 인자를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능 결정 원인을 추론해 분해하고 조립하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센터에는 2차 전지 분석 장비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작 및 충방전 과정에서 불순물, 이온 결합 등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을 보려면 이 장비의 조합, 이 20종의 조합이 필요한데 그게 다 전국적에 산발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여기 한 곳에 모아놓으면 다른 류의 분석이 가능한 거죠. 센터 이용 대상자는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들, 셀 성능 분석 장비가 부족했던 중견기업들과 중소기업들도 기술력 확보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도는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해 장비 관리자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을 확산할 예정입니다. 2차 전지 고도분석센터 구축으로 새만금에서 국내 2차 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2차 전지 기업인 에코앤드림이 새만금에 건립하고 있는 전구체 공장을 조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에코앤드림은 지난 2월 착공에 들어간 전구체 공장을 당초 내년 3월에서 올해 말로 준공 시기를 앞당기고 내년 초 가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새만금 공장이 가동하면 청주 공장을 더해 모두 3만 5천 톤, 7천억 원 규모의 전구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북자치도는 어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 산학연 협력체를 출범했습니다. 협력체는 4개 분야로 구성돼 기관별 특성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4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한 얼라이언스는 지지부진한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청정수소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현안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가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에 해상 교량을 놔 두 섬을 잇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430억 원을 투입해 비안도와 두리도 사이 1.1km의 해상 교량 설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새만금 신안건설 사업의 해상 교량을 추가하거나 오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5차 섬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는 새만금 신항이 확장되면 두리도가 항만 부지로 편입돼 육지와 연결되고 비안도까지 다리로 이어서 두 섬을 육지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반발해 도내에서는 1,000명이 넘는 당원이 탈당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치른 지난 16일 이후 전북도당에 탈당을 신청한 당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대신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것을 두고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탈당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도당은 중앙당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 처리를 보류할 방침입니다. 익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은 생산과 동시에 전량이 납품되는 순환구조가 정착됐습니다. 올해 생산량 1,800톤 가운데 97.2%인 1,750톤이 기업과 학교 급식 등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친환경 쌀만 놓고 볼 때 연간 판매액은 5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익산의 친환경 쌀 재배 면적은 올해 기준 200헥타르, 113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지난해보다 16헥타르가 늘어난 것으로 올해 수확 예상량은 1,800톤입니다. 이 중 97.2%에 해당하는 1,750톤이 납품 계약을 끝냈습니다. 납품 현황을 보면 서울 노원구 300톤을 비롯해 은평구 250톤, 성북구 250톤, 성동구 100톤, 서울시 유통공사 350톤, CJ 200톤, 파리바게트 300톤입니다. 익산 친환경 쌀이 수도권 학교 급식으로 인기를 끌고 대기업 프리미엄 제품 원료로 사용되면서 사실상 생산량 전체가 팔려나간 셈입니다. 지금 현재 그 성동구를 포함해서 4개 서울시 자치구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그 파리바게트, 제주 마음샌드라는 곳에 원료국으로 들어가 있고. 이처럼 납품 물량이 늘면서 올해 판매액은 56억 8,700만 원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역 농가가 친환경 쌀 생산에 전념하면서 안정적인 농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익산시는 친환경 쌀 납품 확대를 위해 품질 유지와 품종 다양화, 휴게농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3개월간 민간 심사위원이 참여한 검사발을 통해 친환경 쌀 품질 검사를 진행하고 잔류농약 분석 등 쌀 선별 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서울 성동구 학교급식의 경우 신동지를 탈피해 새로운 품종으로 시장을 개척한 만큼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장 큰 경쟁력은 아무래도 철저한 품질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익산시에서만 전필지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민간 합동으로 조사하는 걸 가지고 최고급 고품질 쌀을 선별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쌀을 기업 등에 납품하기 시작한 익산시. 이제는 생산과 동시에 전량이 납품되는 순환구조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근로청소년이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익산 청아아파트의 입주 대상이 확대됩니다. 손진영 의원이 발의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아아파트는 익산을 넘어 도내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노동자라면 입주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100세대 규모인 청아아파트는 근로청소년을 위한 주거 공간으로 보증금 4만 원에 월 임대료는 2만 원입니다. 군산시가 스마트 도시 개발을 위한 밑그림을 그립니다. 군산시는 어제 스마트 도시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 도시 공간 구상과 추진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용역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중장기 계획이 담길 것으로 보이며 교통과 에너지, 환경, 안전 등을 융복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시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의 스마트 도시 분야 공모 사업에도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사회재활 교사 수가 복지부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주간 이용시설 이용장애인 3명당 1명의 사회재활교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북자치도는 시설 이용장애인 615명에 사회재활교사가 17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애인 3.5명당 사회재활교사 1명이 배치된 겁니다. 이에 따라 도는 예산 5억 4천만 원을 편성해 사회재활교사 30명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부서를 막론하고 도청 직원들 사이에서 갑질과 불화설이 떠돌자 김관영 지사가 모든 게 소통의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오늘 청내 불화설에 관해 갑질 논란에 휩싸이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단과 의혹이 앞서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며 소통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도청 내에서는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 사이의 불화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6천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 화상 영어 교육이 추가로 진행됩니다. 도교육청은 추가 예산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강 인원을 최대 6,600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화상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부터 9주간 진행되는 1기 화상 영어 홈클래스에는 1,780명의 초중고 학생이 참여했습니다. 익산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와 관련된 전문가 포럼이 마련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25일 원광대 숭산기념관에서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전북 포럼이 진행됩니다. 이번 포럼에는 빈센트 마틴 FAO 유엔 혁신국장과 노벨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참사관, 누네스 MS사 수석연구원, 믹리 비타고라 클러스터 국제개발 책임자 등 해외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국내 전문가, 기업체 대표들과 함께 농생명 산업 혁신을 통한 생명경제 육성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불법으로 매립된 폐건축 자재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땅 주인은 자신의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펜션 측을 의심하고 펜션 측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의 한 펜션. 펜션 앞 주차장 구석에 콘크리트와 벽돌, 철근 등이 얽혀 가림막으로 가려진 채 쌓여 있습니다. 보름 전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쏟아져 나온 건축 폐기물입니다. 땅 주인은 지난 2006년 200여 평을 산 후 미국에서 살다 돌아와 보니 밭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폐기물이 잔뜩 묻혀 있었다며 분통을 감추지 못합니다. 6년 전 펜션이 들어설 당시 옛 보건지소 건물을 자신도 모르게 어물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묻은 후 주차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그 지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건소 자리가 다 낮았고 그 전반적으로 그 길이 전부 낮았어요. 낮았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사람들이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걸 해가지고 나와서 그때 이제 보니까 그게 다 높이 지금 현재 높이로 해가지고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땅 주인은 폐기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펜션 측은 폐기물 불법 매립은 자신과 무관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펜션을 지을 당시 앱 보건지소가 우범지대로 전락해 허물기는 했지만 폐기물은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또 이 폐기물은 30여 년 전 학교가 태풍에 무너지면서 이미 매립된 것이라며 이를 증언해줄 주민도 있다고 반박합니다. 군산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위가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하는데 만약에 그 행위자가 진짜 그렇다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이제 형사처벌 있으면 경찰서 형사 거고 나머지 행정은 그 다음 폐기물을 붓고 그 조치를 내릴 거고 우리가 그때고 관광지에 묻힌 불법 건축 폐기물,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폐기물 출처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학교 급식 재료를 빼돌려 중고장터에 판매한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 수사를 받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익산의 한 특수목적고 A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해 오늘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교사는 지난 10일 납품받은 가래떡 9kg 가운데 3kg을 당근마켓에 올려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조만간 A교사의 직위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도내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도내 촉법소년 범죄 건수는 총 2,368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214건, 2020년 264건, 2021년 452건, 2022년 557건, 지난해 881건이었습니다. 범죄 종류별로는 절도가 53%, 기타 21.4%, 폭력 21.2%, 성폭력 3.8%, 방화 0.4% 등이었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이 한 단계 상향됩니다. 소방청은 전북자치도를 포함한 4개 시도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3급에서 전북경찰청장과 같은 2급으로 올렸습니다. 이번 개편은 소방지휘관이 긴급 상황에서 보다 원활한 현장 지휘와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한편 소방지휘관의 직급은 유관기관과 맞지 않아 직급이 더 높은 지방경찰청장 등이 지휘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에 제명된 유진우 전 김제시 의원이 제기한 제명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유 전 의원에게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더라도 집행정지로 의회에 복귀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의회 제명 징계 집행을 멈춰달라고 가처분을 냈고 의원직을 되찾으면 자진해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2020년에도 동료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올해 남원 춘향제를 찾은 방문객이 117만 명을 넘으며 흥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방문객 수 40만 명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남원시는 방문객 증가 요인으로 춘향제의 정체성 확립, 글로벌 춘향제로의 확장,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 구성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바가지 요금 없는 먹거리존 운영이 주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올해 축제에서 먹거리 부스 운영 등을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모든 메뉴는 가격 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로 10,000원 이하로 판매하는 등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을 시행했습니다. 21일 오후 3시쯤 전주시 완산구 중인교차로 인근에서 장애인 7명이 탄 스타렉스 차량이 앞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차량 2대도 잇따라 추돌했고 장애인 7명과 지도교사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스타렉스 운전자가 공사 중이던 도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익산 백제문화유산 주간이 이달 27일부터 일주일간 미륵사지와 백제왕궁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백제 유적에 대한 해설과 다양한 공연으로 꾸며진 대표 프로그램 백제문화유산 녹턴이 오는 30일 열립니다. 또 전시 기획자에게 듣는 전시 해설과 백제왕궁 놀이터, 백제유산 활용 만들기 체험 등 2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백제문화유산 주간은 2018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익산과 공주, 부여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군산 시민예술촌이 내달 1일 시민예술촌 일원에서 제5회 군산 개복 단편영화제를 엽니다. 영화제는 김철환, 배석빈 배우가 사회를 맡아 축하 공연과 초청작 상영, 24초 영상 공모전 시상식과 본선작 상영 등이 진행됩니다. 한편 이번 영화제에서는 당신의 하루가 한 편의 영화가 됩니다를 주제로 24초 영상을 공모해 총 212편의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말랭이마을 골목잔치가 오는 25일 말랭이마을 일원에서 열립니다.
골목잔치에는 막걸리 양조와 마술 공연, 책갈피 만들기 등 문화예술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또 골목길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해 각 전시관별로 체험 미션을 마치면 말랭이 마을 레지던스 입주 예술 작가의 수제 사은품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주동행교회가 영등 일동 행정복지센터에 장학금 12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영등 일동 저소득 청소년 6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군산시 나운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저소득 가구 아동 25명에게 250만 원 상당의 여름 신발을 지원해주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나운일동 정기기부자의 기탁금으로 마련된 지역 특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행사에서 지원을 받은 아동은 지역 매장을 방문하면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여름 신발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며 덥겠습니다. 기온은 13도에서 29도 사이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고 낮 최고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